네,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해서 워싱턴 정치권 내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뤄질 이슈와 현안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워싱턴에서는 지난 주말 동안에 이 친 트럼프 100만 대행진이 벌어졌고 또 친 바이든 맞불 시위도 있었다는데 분위기가 좀 뒤숭숭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세대결의 양상은 못됐습니다. 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100만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행진이 줄을 이뤘고요. 오히려 이제 친 바이든 좌파 진영에서는 이제 자제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300여 명의 친 바이든 시위대가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일부 같이 맞대결 세대결을 벌였다라면 오히려 더 큰 충돌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스텝 칼로 흉기로 좀 찔른 사건도 하나 있었고 경찰 2명도 네. 부상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한 2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제 프라우드 보이스라는 극우 과격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친구들도 좀 얼굴을 좀 내밀었고요. 또 엔티파 파시즘에 반대한다는 엔티파 극좌 가격단체들도 일부 나섰기 때문에 이들이 곳곳에서 특히 야간에 좀 충돌하면서 그래도 이제 좀 험악한 분위기 또 긴장된 순간을 맞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찰들이 뜯어 말렸고 체포 한 20여 명을 체포하면서 그렇게 격한 충돌까지는 벌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100만 마가 행진에는 아시는 대로 100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만 명 연일로 하면은 하루 종일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한 수십만은 참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트럼프 2020 Don't Steal 이제 선거를 훔치지 말라. 또 트럼프에게 포기하지 말고 고거 패배를 시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팻말도 내걸고 구호도 외치면서 이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차를 타고 지지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만은 엄지척 그다음에 이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골프를 또 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이런 지지 군중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이 친 트럼프 시위대 또 다른 반대에 있는 친 바이든 시위대 이게 세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대세는 바이든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서서히 높아지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그가 이겼다 조작된 선거로라는 트윗을 날려서 이게 패배를 시인한 거 아닌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돌았다가 곧바로 부인을 했습니다. 해프닝 아닌 해프닝인가 싶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에 he won because the election was rigged. 그러니까 조작된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그가 이겼다라고 이제 트윗을 날리는 바람에 네. 이게 전형적으로 시나리오 중에 하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패배를 시인을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컨시드라는 단어를 쓰거나 내가 졌다라는 말을 결코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조작된 선거에 이겼다라는 표현한 것이 바로 사실상의 패배 시인 아니냐.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거기 또 주류 언론들이 곧바로 이제 보도를 하니까 수시간 만에 나는 아무것도 시인한 게 없다. 그 다음에 그는 단지 가짜뉴스 미디어의 눈으로 보면 이긴 것일 뿐이지 조작된 선거 내가 이겼다는 또 트윗도 몇 차례 계속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얘기와 내가 또 이 합법적인 투표로 보면은 내가 이겼다라는 말을 거듭 트위터에서 또 날리는 것으로 볼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 마지막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수순을 밟아서 물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측도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트윗 하나에 또 여러 가지 관측도 나오고 또 부인도 하고 또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또 예상도 있고
좀 아무튼 혼돈의 워싱턴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트럼프 법률팀에서는 여전히 이 법적 소송에서 뭐 부정 선거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과 증인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어떤 의혹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것도 완전히 그 분위기가 다른데요. 네. 주요 언론에서는 이 부정선거 의혹을 그 제기면 되기를 해서 전부 팩트 체크라고 하면서 다 false라고 거짓이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그 주정부 이 반트럼프 진영의 인사들은 전혀 그런 그 선거 부정은 없었다. 아주 그 괜찮게 훌륭하게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바이든 당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반해서 이제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지금 그 트럼프 법률팀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이 선거판을 뒤집을 엄청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또 이제 이건 팍스뉴스도 간혹가다 이제지만 옛날 같지는 않거든요. 네. 뭐 뉴스맥스라든가 이제 온라인 OAN이라든가 리얼 아메리카 무슨 그런 네트워크 인터넷 언론 또 케이블 우파의 그 케이블 뉴스를 통해서만 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펜실베니아에서는 조금 그 위축이 된 것 같은데 내일 중요한 그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난번 한번 마이너하게 승리한 것 같고도 이제 사실은 대선 결과 펜실베니아 결과를 뒤집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비춰지자 네. 지금에는 이제 또 다른 거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조작 이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는 그런 그 회사와 소프트웨어를 그 만든 스마트매틱이라는데 그다음에 그 QR 코드에 그런 그 서버가 있는 그런 그 사이트리라는 회사 이 세 군데가 지금 집중적으로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지금 한 28개 주, 한 30개 주에서 이제 대부분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을 포함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그 투개 표기로 사용이 됐거든요. 네. 여기에 QR 코드 서버가 있는 게 이제 사이트리라는 회사고요. 또 이 소프트웨어를 한 것이 스마트매틱이라는 그런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도미니언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 디트로이트에서 이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이제 그 기술자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기술자가 대기를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기기가 이상 있으면 즉각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쳐주기 때문에 아하. 거기에서 있었던 한 여자분이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서 진술서까지 했는데요. 이 사람이 폭로한 것은 디트로이트에서 개표를 하는데 보니까 바이든 표는 그 개표기에 서너 번 돌렸답니다. 4-5번이나 똑같은 거를 넣으니까 그만큼 부풀어졌다는 얘기고요. 많게는 8번이나 똑같은 거를 들어가는 거를 봤다. 이렇게 그 진술을 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수십만 표가 상당히 그 부정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보다 미시간의 그 부정 선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자가 투표를 한 것을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그 등록 유권자가 유권자 그 추정치보다 더 많은 등록 유권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서 이것이 분명히 그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이제 다른 언론 이제 우파 언론들의 보도한 것을 리트윗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도미니언 시스템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간부가 지금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남편도 개입됐다는 얘기가 있고 그 비서실장도 여기서 일했고요. 또 이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에는 이 사장이 지금 바이든 정권 인수팀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다 보니까 상당히 그 의심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달 말쯤이면은 대선 분쟁이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그런 예상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11월 20일부터 23일 사이에 이 주요 경합지들에서 선거 결과를 인정을 해야 되고요.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하는 그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2월 8일까지 연방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뭐 재검표도 끝내야 되고 소송도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뭐 패색을 뒤집기는 어려워지느냐 이것까지는 이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있고요. 바이든 당선이 확정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하게 되면요. 상당히 그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경합지에서 이 선거 결과를 그 인증을 못하면은 확정이 안 되거든요. 선거인단 확정도 안 되고 투표를 해봤자 270명을 넘지 못하는 후보들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연방 하원에서 또 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연방 하원에서 1월 6일 이후에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연방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그쪽이 유리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학주별로 한 표씩이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지금 26대 24로 공화당이 더 의석수가 많은 주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26대 24로 트럼프 대통령이 뽑힐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이달 말에 각 경합주에서 네. 이 선거인단 선거 결과를 인증하고 승자를 확정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갈라지는 것 때문에 지금 임박해졌다. 그런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